자, 근간에 HLB 그룹주들 행보가 굉장히 좋죠. 어제 잠깐 하루 쉬었나요? 뭐 이렇게 하루 쉬는 걸 잘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원래 하루 이틀 쉴 수 있는 자리에 왔죠. 에코프로는 이거래요. 주가 이야기를 포기했대요. 사상 찍고 막 17%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정신없지. 이거 링크 하나 걸어드렸어요. 일반 시청자분들 볼 수 있게 걸어드렸는데, 리보세라니 5월 FDA 간암정원 즉 신장커가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NDA죠. 그럼 NDA에 대한 얘기를 벌써 많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고, 요래 HLB 그룹 CTO 이분이 인터뷰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링크 걸어드렸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결론적으로 저런 뉴스나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도 간담회 같은 거, 뭐 이렇게 포스터 형식도 한다고 하고, 아마켓, AACL 아마켓에서. 또 이제 중국에서 지금 로열티도 잘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가만히 흘러가는 걸 보면, 리보세라님에 대한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죠. 꾸준히 좋아요. 뭐 나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간암도 임상도 성공했고, HLB 이제 진영 회장도 어차피 이제 이번에 뭐 재신임 뭐 투표도 하나요? 이런 것도 할 테고. 이제 그런 거까지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역시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추세라는 거죠. 추세인 거고. 공매도 좀 볼까요?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HLB 기준 조금은 좀 중요하고. 공매도가 뭐 두 자릿수 때 나올 정도로 심하진 않죠, 지금. 제 생각에 여기서 공매도 잘못했다가는 공매도 큰일 나요.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해요. 안 좋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공매도 입장에 있을 때 벌써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죠? 850 딱 찍게도 날아가니까. 자, 그래서 HLB 그룹주도 이제 오늘도 이번 달 제일 중요하고, 사실은 HLB는 특히 이제 제가 강력한 저항선이 20개선이라고 그랬죠. 사실 이격이 모여 있어요. 지금 뚫으려다 HLB 생명과학도 실패한 거고, HLB도 좀 뚫으려다가 지금 살짝 밀린 거거든요. 이렇게 20개선 뚫기가 힘들어요, 원래 주식이. 근데 이제 이번 달 거래에서 어제 알려드렸듯이 60개선과 20개선을 뚫어주게 되면 다시 떼요, 여기서. 그래서 이 공간에서 못 샀을 때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막 무서워하고 막 종토방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종토방 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막 여기 떨어지니까 막 공포감을 조성하죠. 막 엄청 안 좋은 것처럼. 근데 사실 안 그렇다는 거죠. 자, 5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20개 뚫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번 주 오늘이 금요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이해할 땐 제가 알려드렸죠. 항상 일봉만 보지 말고 하고, 단타한다고 너무 분봉 보지 말고, 물론 뭐 3분 보고 단타 잘하시는 분은 잘하세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분들 잘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되게 둔탁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하루하루 급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내비두면 그냥 수익이 잘 나오는데, 원래 HLB의 추세 전환은 사실은 24일 날 2월 달에 줬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안착을 해줬죠. 2월 둘째 주에. 자, 그리고 추세를 쭉 타고 있죠. 단 한 번도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중기적으로 추세가 유지가 돼 있다.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는 수급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HLB가 아니래도 다른 종목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HLB는 이렇게 얘기하고 삼성전자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게 뭐야? 차트가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를 이해할 때는 모든 종목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추세가 좋은 것처럼 추세가 좋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수급주선인 60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또 하나가 단기이동 평균선, 단기이동 평균선인 5주선이 5주선보다 긴 장기이동 평균선인 20주선도 뚫었고, 다음 주에는 60주선도 뚫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기 골든크로스가 생기겠지. 그럼 또 다음 주에 한 주 정도 또 쉴 수가 있어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한 주만 쉬면 그 다음 주에 또 뛰겠죠. 결론적으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런 추세는 이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일봉에서 뭐 이거 2, 3일 밀리는 거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일봉에서 막 이렇게 며칠 밀리면 뭐라고 그러냐면 추세가 깨졌다고 그래요. 이건 추세가 아니에요. 그냥 조정이지. 그럼 추세는 뭘 보고 이해하는 거냐면 추세는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우하향이에요. 지금 우상향이지. 그죠? 일봉에서 그냥 3, 4일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죠. 막 어떻게 된 거야? 리보세라니 거짓말인가 봐. 야, 이게 뭐지? 벌써 일주일 동안 떨어졌는데? 이건 추세가 아니고 그냥 조정인 거예요.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월봉에서. 3개월째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장기적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추세는 장기적인 지표에서 보는 거예요. 단기적인 일봉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긴 어떤 분들은 분봉 보고도 떨어지니까 추세 깨졌대. 또 뭐가 중요한 추세인지 알겠죠. 그죠? 자,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렇게 241선 오늘 되도록이면 안 깨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도 순간 빵 때릴 수 있다. 이제 자꾸 못 잡는다는 얘기인 거죠. 자꾸 뛰면 못 잡아요. 여기서 자꾸 사라고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2만 7, 8천 원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또 5만 원, 6만 원, 7만 원 갔는데 여기 와서 리보세라님 얘기해봤자 제가 의미 없다고 그랬죠. 이때 저한테 이거 사냐고 물어보면 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산다고 하면 이걸 사라고 그래야 되나 말하고 해야 되나 분명히 리보세라립은 좋은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사실 거면 그냥 5일선 기준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살려면 주식은 싸게 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쌀 때 잘 사는 게 돼요. 특히 240에서 사면 좋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240은 밑에 있어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다 밑에 있고 2차 전지를 사더라도 웬만하면 240은 밑에 있는 애들을 사라는 거예요. 저기 막 고점에 사지 말고. 모든 자산은 싸게 사는 거죠. 월봉 고점에 사실 때 가장 큰 특징이 탐욕과 욕심에 있어요. 막 그 중간에 탁 떠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 HB가 좋아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L생, LZ, L태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생 같은 경우가 이제 이식켜서를 못 들어주고 있는데 이번 달이 중요하겠죠. 그죠? 일단 수급계에서는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고 이번 달 종가상 60개선과 이식켜서를 뚫어주게 되면 역시나 HB처럼 다음 주에 다시 좋아질 수 있다. 그럼 BW 가격이 11,9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2만원대나 3만원대, 3만원대를 가게 되면 그때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 엄청나게 벌겠죠. 연예인 한 분도 투자했어요. 제가 말은 못하겠고. 아시죠? 그죠? 예전에 HB 오래 계신 분들은. 자, 또 하나가 이제 LSM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뚫어주고 있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죠.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오늘 같은 날 그냥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다음 주에 또 좋아지고 양봉이 두 개째인데 주봉에서도 적산봉생이 생겼어요. 이 친구 그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다. 이게 보시면 되고 뭐 일봉에서 이렇게 하루 이틀 조정받는 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요. 자, LG를 봅니다. LG가 제일 강할 것 같죠. 역시나 이식해서 뚫어주는 거 실패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5개월 선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되고 이렇게 이식해서 뚫어주고 안착하게 되면 순간 굉장히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주봉에서 역시 다른 HLB 그룹주처럼 수급주선인 5주선이 60선이 이쁘게 있죠. 이때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앞전에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 잘 들어와서 잘 주의 있게 보시면 되고 특히 HLB의 호재가 뜨게 되면 다른 친구들보다 LG, HLB 제약이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L태는 박스권이죠. 여기가 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그냥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위치가 굉장히 낮고 유통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위치가 낮다. 특히 이제 그 눈 쪽하고 관련 있는 회사고 뭐 우리가 여기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사는데 그죠? 박스권이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시면 되고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HLB 글로벌이 대바닥을 탈출하고 있죠. 물론 아직은 5개월 선을 못 뚫어줬기 때문에 뚫어주려다 조금 실패했어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꽤 중요한데 오늘 종가상 이렇게 20주선이 안착을 해놓게 되면 이게 정배열의 시작이거든요. 이격이 모이게 돼요. HLB 글로벌의 주가도 역시 이제부터는 많이 좋아질 수 있고 특히나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도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노터스가 좀 애매해요. 그죠? 어제까지는 괜찮고 했는데 확실히 이 월봉에서 20개선 밑에 있게 되면 상당히 피곤해져요. 주식들이. 그래서 20개선의 이연성에 대해서 알려드렸겠어요. 저번 달에. 그래서 그래요. 아직은 손대면 안 되겠죠. 이제 우주선 돌려놔 좀 괜찮은가 했는데 역시나 깼고 오늘이 금요일인데 못 돌려놓게 되면 위험해요. 아직 손대지 않아야 되고 이거는 신라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0개선 깨놓으면 정신없어요. 최소한 주봉에서라도 추세전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보시면 되고 박셀바이오는 좀 볼만하죠. 박셀바이오는. HLB가 좋아지게 되면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꼭 투자하실 분들은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프레시바이오로스 형제들은 아직도 잘 보실 필요 있어요. 아직 20일선 안 깨고 있죠. 아직도 월봉 해치가 낮고 제가 생각하는 그 바이오파마의 목표가는 20개선이에요. 15,400원. 주봉에서 보게 되는 수급주선이 문제인데 오늘이 중요해요. 뚫어주면 빵 때린다 보시면 되고 일봉에서 20일선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월봉에서 보면 아직 20개선 못 갔죠. 여기 제가 길게 봤을 때 6,500원 갈 것 같은데 많이 가는 거죠. 앞 30%더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얘죠. 수급주선 60주선. 60주선이 얼마냐면 정확히 4,800원이에요.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이 두 친구의 공통점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원체 지금 매주봉이 잘 터지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뛰라는 게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근데 241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될 때가 있어가지고 순간 밀리게 되면 21선까지 밀릴 수 있는 걸 각오하셔야 돼요. 분할매수 사실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샀으면 됐는데 저기 사라고 그랬죠. 지금 들어가시려면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싸게 못 샀기 때문에 눌러줄 때 분할매수 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하는 게 좋아요. 이건 파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파마 얘기할 때가 여기예요. 여기 와 있잖아. 여기 살 때는 이때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피플바이오 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갖거나 시간 외에 뛴 종목을 절대 제가 다음날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요, 결과가. 이 나와 있는 결과예요. 그럼 제가 언제 사라고 그랬어요? 오늘쯤 보시면 돼요, 오늘. 아니면 내일, 월요일 날 보든가. 그러니까 시간에 어제도 보면 시간에 몇 종목이 떴단 말인 거죠. 이게 불법 리딩방 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하죠, 왜? 막 시간에 뛴 거 알려주고. 뭐 뛰긴 뛰니까. 시간에 어제 몇 종목 이렇게 갔는데, 뭐 시간에 상한가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다섯 네트워스 하면 상한가 갔네, 오랜만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멤버님들 종목 중에 CTK가 있는데, 참 다행이죠. 그 저점, 그 지지선 안 깨고 뛰었어요. 시간 상한가를 갖고. 이게 멤버방에 있는 종목이에요. 좀 불안하고 겁내긴 했어도, 요렇게 매집봉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뛰나갈 확률이 컸거든요. 여기서 너무 무서웠어도 어제가 매수 타임이 또 맞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바깥에 있는 바람에, 그 지인분들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하느냐고 얘기 못 해드렸는데 여기서 매수 타임이 맞아요. 다시 뛸 때 얘네들을 믿고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평단가도 낮아지고 시간의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오늘 뛰게 되면 이제 매도해야 되겠죠. 물론 들고 가시면 들고 가셔도 돼요. 아까처럼 그 시간에 뛴 종목들은 다음날 그 시초가 근처가 최고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서 쫓아가 사지 말고 2, 3일만 기다리면 제가 다시 올 거라고 그랬죠. 피플바이오는 다시 기다렸다가 241선이나 20일, 여기 그 21선 근처에 사시면 돼요. PCL이 어제 뛰었죠. 잘 올라갔어요. 어제 순간 14% 뛰었는데 아직도 추세가 좋아서 이렇게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PCL은 꾸준히 보셔도 돼요. 일단 아무리 짧게 잡아도 높이가 13,000원인데 어제 갔다 왔는데 조금 길게 보면 그래도 14,000원대까지는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웹지스 행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얘네들 때문에 그래, 얘네들 때문에 이전 저점만 깨자면 이스웹지스 또 한번 빵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삼성제약 같은 친구들도 대량거래 바닥에서 들어왔잖아요. 이게 세력이에요. 이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고.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이게 잘 돼 있죠. 이 친구는 뭐 바로 급등한다거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원체 바닥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옆으로 가고 있죠.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행보에 따라서 순간 잘 뛸 수도 있고 앞에 매집봉이 터지고 있는 거 별로 봐서는 21선에 이런 데 안 깨면 또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잘 돼 있죠.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그냥 꾸준히 매수하는 게 좋은데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좀 많이 높아요. 많이 높아가지고 목표가 찍었거든요. 물론 이번 달 종가상 20개선만 안 깨면 또 뛰긴 할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조금 불안해요. 자리가 높아요. 자리가. 원래 제가 분할로 사고자 한 자리에 이런 데였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냥 셀트리온 제약 잘 모아 나가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높죠. 6만 원일 때 그렇게 하라고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이제 9만 원일 때 셀트리온 제약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서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HLB 26,700원, 8,000원, 3만 원일 때 그렇게 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리보세라닙이 날아가서 HLB가 7만 원가 있는데 이거 지금 사면 어떻게 생각해서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주가도 좀 바닥에 있죠. 지금 높지 않아요. 농사매매 잘 모아 나가시면 결국 나중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의 섹터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기차 섹터가 너무 2차 전지 섹터 너무 높아요. 그래서 볼 때는 2차 전지 섹터 중에 아직 안 간 애들, 그리고 특히나 삼성 SDI와 연결된 애들을 중장기적으로 잘 끌고 갔을 때 굉장히 좋고 또 하나가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도 역시나 반드시 내 포트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트 구성을 할 때 제 멤버한테 알려드린 대로 전기차가 하나 있으면 좋고 2차 전지가 하나가 있으면 좋고 높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차 전지를 이제 와서 에코프로 사가 중장기 투자라는 거 아니에요. 2차 전지 중에 아직 안 올라간 낮은 소형주들이 있어요. 걔네들하고 아직 안 올라간 전기차 관련주. 또 하나가 반도체. 반도체는 대부분 안 올라갔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 좋은 거 하나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TQQQ 그죠? TQQQ나 그 속슬 같은 미국의 반도체나 성장주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으면 좋냐면 제약주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포트 구성을 이렇게 5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 5개를 너무 단기로 끌고 가지 말고 길게 중장기로 쭉 끌고 가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단기 칠 애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반도체를 내가 3개를 샀어. 하나만 내비두고 2개는 정리하고 2차 전지를 내가 3개를 샀어. 그냥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 2개 팔고 하나는 들고 가고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멤버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볼 거고 우리가 아직 안 간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무조건 보셔야 되고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제가 일반 실방에 처음 얘기해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도 좋지만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특히 뭐 쿠션 같은 애도 잘 올라가고 있고 어제 우리 멤버방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이 좋았어요. 그죠? 저도 어제 지인들한테 꼭 붙들렸는데 좋았어요. 어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잘 올라갔고 뭐 한글 컴퓨터는 챗 GPT로 연결돼 버렸죠. 뭐 힘스를 비롯해 힘스 그렇게 꼼짝도 안 해도 움직였죠. 그죠? 와이테크 솔루션 날아다니고 있고 지금 뭐 주성애들이가 대부분의 지금 우리
멤버방 종목들이 다 날라가죠, 지금. 정신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안 올라간 애들도 물론 있어요, 그죠? 다 올라가진 않아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멤버방에 있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뱅글뱅글뱅글 돌아가서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믿고 참고 가만히 있으시면 하면 돼요. CTK도 결국 가잖아, 그죠? 물론 이제 CTK 가서 다행이긴 한데 뭐 에코 같은 거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다중바닥권에 있는 애들은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8시 30분에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채널 홈에 가시면 멤버십 누르시면 돼요. 제가 꼭 얘기해드리는데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많아요. 또 멤버십을 누르시면 이렇게 장 초반 잠깐만이랑 글이 뜰 거예요. 썸네일에서 잘 안 떠요. 지나간 다음에 뜨긴 하는데 이렇게 멤버 이상 장전실방 요 글이 뜰 거예요. 그러면 요 썸네일 클릭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고 반드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 놓으셔야지만이 제가 그 중요한 얘기라든가 정보를 해드릴 때 반드시 알 수 있다. 파워로직스 얘기도 해드렸죠. 제가 어제 잘 올라갔죠. 꾸준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안 올라간 게 파워로직스다. 예상하시면 되고 어디서 사야 될지는 제가 멤버한테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 참 금요일 일주일 빨라요, 그죠? 저도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지만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째 일주일이 이렇게 빨라? 그래도 오늘 즐겁게 성공 투자하시고 미증시가 잘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기대 한번 해보고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멤버님들은 이따가 8시 반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